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에요. 지금은 졸업반이고요. 사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좀처럼 겪지 않을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어디에도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라 이곳에서나마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친엄마를 여의었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네요. 낡은 앨범 속 몇 장의 사진으로만 엄마를 기억하고 있죠.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줄곧 아빠와 단둘이 살았어요.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늘 할 말이 없어서 자리를 피할 때가 많았죠. 어릴 때는 엄마가 없다는 게 참 서러울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도 다정하게 잘해주시는 아빠를 보면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제 삶에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빠가 재혼을 하시게 된 거죠. 겨울방학이어서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쉬던 주말이었는데요. 아빠가 그날 퇴근하고 오셔서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시려나 싶었는데 아빠는 잠깐 망설인 이후에 어렵게 입을 열으셨어요. 가까이 지내던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혼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동의를 얻고 싶다고 하셨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기분이 너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아빠의 재혼이라니, 그리고 새엄마라는 존재는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요. 물론 아빠가 평생 혼자 살아가시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고 갑작스레 새엄마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생각지도 못하고 말없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아빠가 인사를 시켜주고 싶다면서 새엄마를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아빠랑 비슷한 연배니 40대 후반이었던 새엄마는 참 자상해 보이는 모습이었고 얼굴도 고와 보였어요. 특히 웃는 모습이 참 인자해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웃을 때 살짝 감기는 눈매가 예쁘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반갑다면서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는 새엄마에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죠. 그런데 새엄마랑 눈이라도 마주칠 때면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았어요. 아마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새엄마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아빠가 재혼하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걱정했던 마음하고는 다르게 이런 분이 새엄마가 되어준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참을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새엄마는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새엄마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늘 아빠랑 둘이 있던 집안에 새엄마 한 사람이 더 있을 뿐이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진 기분이 들었죠. 아빠는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시는 일도 많아서 저는 집에 혼자일 때가 많았는데요.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늘 반겨주는 새엄마가 있다는 게 낯설기도 했지만 사실은 좋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고요하기만 했던 집이었는데 늘 새엄마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요. 집에 늘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새엄마여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했고요. 저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랬는지 새엄마는 종종 저를 불러서는 사소한 것들을 도와달라고도 했어요. 휴대폰이 뭐가 안 된다면서 묻기도 했고요. 때로는 종일 심심했다면서 학교 갔다가 돌아온 저에게 말상대를 해달라면서 말을 걸어오기도 했죠. 물론 제가 수줍음도 많이 타는 편이고 말수가 많지 않은 편이라 겉으로 표현을 못하기는 했는데요. 이상하게 새엄마랑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새엄마는 화장을 옅게 하는 편이었는데도 가까이 가면 은은한 화장품 냄새가 나곤 했는데요.
그 냄새가 전해져 올 때면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설레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새엄마 곁에 있을 때면 코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새엄마의 냄새를 한껏 느껴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었죠. 이런 감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새엄마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가족으로서 좋은 건지 궁금했는데요. 이미 고등학생이 되어서 알 거 모를 거 다 알 나이였던 저는 제 감정이 이성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저는 새엄마를 여자로서 좋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의 요상한 비밀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집안일을 하는 새엄마의 뒷모습을 몰래 훔쳐보기도 했고요. 간혹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을 때면 그런 모습이 너무 섹시하게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새엄마를 몰래 바라볼 때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러다가 저는 작은 일탈을 하기도 했어요. 새엄마 속옷이나 스타킹을 몰래 가져와서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그 촉감을 느껴보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저는 못 견딜 것처럼 야릇한 기분에 마구 빠져들곤 했어요. 그러다가 새엄마 속옷을 품에 안고는 밤에 몰래 혼자 자기 위로를 해버리기도 했죠. 그 속옷 위에 제 절정의 흔적들을 가득 쏟아낼 때면 쾌감에 빠지기도 했고 또 죄책감이 들면서 저는 괴롭기도 했어요. 그래도 새엄마는 내 사랑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있었으니까요. 새엄마랑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질투심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는 새엄마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제 본분인 공부는 나름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 힘든 공부도 잘 해낼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운 좋게 집에서 멀지 않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고요. 대학 합격 소식에 아빠도 새엄마도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저를 축하해 주기도 했죠. 대학 생활은 참 재미가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술도 마셔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정신없이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죠. 유일하게 못 해본 건 연애였는데요. 미팅이나 소개팅을 나가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다른 여자들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새엄마만큼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여자는 만나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군대도 다녀오게 되었고 3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했을 무렵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중이었는데 새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낮 시간에는 수업 중인 걸 아니까 잘 전화를 안 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에 강의실을 빠져나와서 저는 새엄마 전화를 받아봤는데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죠. 아빠가 지방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중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연락이었거든요. 황망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에게는 늘 버팀목 같은 아빠였는데 그런 아빠가 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새엄마랑 저랑 둘은 장례식 내내 마르지 않는 눈물을 훔쳐가며 겨우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이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짓말처럼 현관문을 열고 아빠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잘 아니까 아빠 물건만 봐도 눈물이 말없이 흘러내리곤 했어요. 저도 참 힘들었지만 새엄마도 많이 힘들어했죠. 새엄마도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아빠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렇게 아빠가 없는 집에서 새엄마와 둘이 지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인가 새엄마는 저와 계속 같이 살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당연한 이야기를 뭐하러 하시냐고 이제 가족이라곤 둘뿐이니 평생 함께 살자면서 새엄마 손을 꼭 잡았죠. 세상에 이제 새엄마랑 저랑 둘뿐인데 새엄마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꽤 흐르게 되었고요.
아픔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무뎌지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하다 보니 조금씩 견뎌지기는 했어요. 오히려 집에서만 지내는 새엄마가 더 힘들어하는 듯 했는데요. 내색을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새엄마는 밤이면 혼자 술에 취해 잠드는 밤이 많았거든요.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는 날이면 저는 새엄마의 술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아빠를 잃었다는 슬픔도 컸지만 언젠가부터 많이 좋아하게 된 새엄마가 혼자 술을 마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새엄마하고 저는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1년 가까이 되어가던 날이었죠. 그날은 학교에서 일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새엄마는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던 건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도 일어나지를 않으셨죠. 새엄마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서 잠들어 있었고요. 그 옆에는 마시던 소주병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새엄마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죠. 그리고는 새엄마를 조용히 쳐다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흐트러진 모습이기는 했지만 50대인 새엄마는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 새엄마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를 했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새엄마가 돼준 게 고맙기도 했고요. 졸지에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되어버린 처지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새엄마를 좋아하는 제 감정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새엄마는 깨어나서 제가 앉아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술 마시다 깜빡 잠이 들어서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못 봤다면서 저를 반겨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새엄마의 손을 잡았죠.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드신 거냐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는 제가 집에 오면 같이 마시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새엄마는 적적한 마음에 혼자 한두 잔 마시는 건데 안주까지 뭘 챙기겠냐고 민망해 했는데요. 엄마 몸이 상할까 걱정이라는 제 말에 고맙다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기도 했죠. 말이 나온 김에 저도 한잔하고 싶다고 했더니 새엄마는 살짝 웃으면서 그럼 아들이랑 몇 잔 더 마셔야겠다면서 저에게 잔을 건넸어요. 저는 냉장고를 뒤져서 안주 삼을 만한 걸 가져왔고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는 술잔을 기울였어요. 우리는 지난 세월들을 이야기하면서 넋두리 하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날 새엄마가 주는 소주는 유독 독한 느낌이었고 취기가 오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알딸딸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날은 왠지 새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새엄마에게 오늘은 안방에서 같이 자도 되냐고 물어봤죠. 새엄마는 저의 그 질문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러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요즘 들어 밤에 잠도 잘 안 오는데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들면 좋겠다면서요. 그렇게 잠시 후에 우리는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눕게 되었어요. 새엄마는 제 머리를 쓸어 넘겨주면서 가까이에서 보니 참 남자답게 잘생겼다고 칭찬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런 새엄마의 손길에 저는 무장해제 되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새엄마의 손에 제 얼굴을 깊게 묻고는 그 손길이며 살냄새를 가득 느끼기 시작했죠. 너무 부드럽고 좋아서 못 견딜 지경이더라고요. 저는 살며시 몸을 움직여서 새엄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혼란스러움에 망설이고 있는 제 마음을 읽은 건지 새엄마는 괜찮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저는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고요. 그날 밤 새엄마와 저는 밤이 새도록 사랑을 나눴죠. 한참 사랑을 나눈 후에 새엄마는 제 등을 토닥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말수가 적은 소심해 보이는 어린 학생이었는데 참 잘 컸다면서요. 그리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안방으로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죠. 저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새엄마의 그 이야기에 그동안의 제 고민이 다 녹아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그렇게 저는 새엄마 품에서 곤히 잠들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사랑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예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다정하게 지내고 있고요. 언젠가부터는 아예 한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죠. 얼마 전에 저는 새엄마에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는 제 비밀을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새엄마는 늙어가는 아줌마가 뭐가 좋냐면서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제 고백에 기분이 좋아진 듯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또래 예쁘고 젊은 아가씨들을 만날 생각을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기도 했죠. 새엄마는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새엄마가 알려주는 그런 것들은 그 누구도 저에게 알려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민망한 생각이 들면서도 새엄마가 알려주는 대로 해보는 것도 색다른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능숙해질수록 새엄마도 더 만족감을 느끼는 듯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아빠를 잃은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새엄마도 조금씩 술을 줄여가고 있고요. 제가 취업만 하면 모든 게 완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새엄마랑 제주도에 바람을 쏘이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둘만의 오붓한 시간도 즐기고 바람도 쏘일 겸 말이에요. 여행을 떠나보는 건 오랜만이기도 하고 또 새엄마와의 여행이라 그런지 엄청 기대가 되네요. 남들은 금기시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지만 새엄마하고 저는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새엄마와의 이 시간이 오래 허락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